강의 주제 살펴보셨죠? 자, 여름이 지나면 다시 보자. 빨간색 명칭으로 여름 수혜주 그 이유는 무엇이 될까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7월 마지막 주 정도에 한번 짚어봤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역시나 추천주를 제시를 해드렸고 강의 내용과 연동을 해서 그 종목이 이미 목표주가 달성이 돼서 좀 전에 보셨던 수익률 화면에서 확인이 되셨었을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고정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은 잘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어차피 가을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날씨가 쌀쌀해지게 되는 거죠. 여름 수혜주로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3일제약이라는 눈병 관련주로 수익을 드렸었던 걸 기억하실 거고 뭐 최근에 워터파크와 관련된 수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눈병, 피부병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주가 달성 이후에도 관련 종목의 추가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확인하셨을 거고요. 자, 오늘 날씨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엊그저께보다는 좀 낫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지표면 온도가 살짝 낮아진 영향 때문에 현재 초저녁에 체감 날씨가 조금 다운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8월에 지금 이제 첫 주,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급하게 날씨의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일교차가 나오게 되면 발생되는 게 여러분들 면역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름이 지나면 우리가 뭘 다시 봐야 되느냐? 저번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 다시 보면 어떻게? 여름 수혜주에 무엇을 봐야 되는가? 병원균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날씨가 된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균 같은 경우에는 잘 활동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도 얘네들이 활동을 못해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얘네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특히나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지는 강도가 높을수록 병원균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네. 좋아하는 온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은 러시아라든지 극지방에서는 오히려 바이러스균에 대한 활동이 적죠. 네. 물론 이제 온도가 높아도 활동하는 바이러스균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서 무더위가 있는 이런 시점이 되면 또 오히려 바이러스균의 활동이 약화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 중간 날씨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참 좋아하는 날씨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균이 자동적으로 기승을 보이게 되는데 이 온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체의 면역 체계는 적정 온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 자율신경 체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침 온도가 뚝 떨어지고 낮 온도는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저녁 온도가 뚝 떨어지는 일교차가 반복이 되게 되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혼란을 겪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더운데 맞추려는 거야? 추운데 맞추려는 거야? 이러면서 이리 맞추다 저리 맞추다 보면은 약간 애가 해까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면역 체계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병원균이 활동하기 좋아하는 온도를 왔다 갔다 거리는 가을철 날씨가 됐을 때 우리 몸에 병원균이 침입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을철이 되면은 인체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병원균에 감염됐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대표적으로 인체 병원균으로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쪽입니다. 뭐 독감 그리고 일반 감기도 있겠습니다만 대량 호흡기 질환을 유도하는 뭐 사스라든지 그리고 신종플루 이런 거 자체가 다 가을철에 보통 기승을 부리죠. 매 연도마다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병원균 관련된 백신 업체라든지 동물 백신 업체들 그리고 그걸 저장하는 관련 백신 저장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단기 주가 급등 시도나
또는 크게 병원균이 전파되는 전 세계적인 병원균 상황이 발생되게 될 경우에는 대파동 움직임까지도 이어지는 움직임들을 가져왔다는 걸 기억하실 거죠. 즉 계절적 수해에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가을 수해주에 대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분야, 트렌드 분야가 바로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인체 바이러스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물 바이러스 관련 종목 쪽까지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기본적인 8월 달과 9월 달 장세에서는 바이오제약 업종의 강세가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중에서도 동물 백신을 담당하는 동물 백신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나 준상한가 움직임을 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기억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동물 및 인체 백신과 연계된 방역 부분들을 담당하는 업체들을 화면상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종목이 파루, 그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름이 지나면이라는 이 PPT 강의를 최초로 해드렸을 때의 추천주였죠? 네, 그래서 바로 2, 3거래일 만에 급등 시도가 나와서 목표주가 달성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동물 백신 및 환경 정화 관련 사업을 하는 이런 업체에 해당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두 종목 모두 동물 백신 쪽 부분과 그다음에 인체 감염 부분들을 방어해주는 방역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동물 백신 관련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 종목에 해당을 하는데 관련 부분에 있어서 광구 관련 재료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루하고 같이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일바이오를 매매하나 파루를 매매하나 상관이 없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동물 백신 관련 사업을 하는 영역 외에도 유가 상승에 따른 광구에 대한 자원 개발 사업 영역에 의한 재료를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세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 우리가 어떤 관심법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돼 있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파루의 주봉 캔들을 우선 살펴본다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취라고 그랬죠, 선취. 추격 매수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몇 년 동안이나 해왔는데도 원금 회복을 못했다면 그건 추격 매수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근 몇 달 동안이건 최근 몇 주간에 상한 김용덕 대표와 함께 고수수리 방송을 고정 시청해 봤더니 어때요? 수익이 절로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무슨 추천을 하고 있어요? 선취 추천을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해서 안 됐었던 추격 매수는 원금 회복의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선취 매수가 여러분들의 매매의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항상 어떤 트렌드를 매매하더라도 올라가 있으면은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취가 가능한지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파루라는 종목은 2018년도 전체 차트를 보나 2017년 전 전체 차트를 보나 지금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은 없다는 얘기예요. 재료가 없어도 손실 볼 확률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선취 플러스 가을철 병원균 재료를 갖고 있으니까 반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재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재료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지 재료가 없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취 플러스 재료라는 기본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수익 내기 좋은 구역에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치한 주가의 자리를 놓고 보면은 2017년을 따져보나 2018년을 따져보나 제일 바닥으로 볼 수 있는 진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술적으로 따져봐도 떨어질 자리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취가 가능하고 파루와 마찬가지로 가을철 병원균 재료를 갖고 있는 동물 백신 및 환경사업 관련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의 위치는 바닥권 근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선취 플러스 재료를 기반으로 한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일봉상으로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루라는 종목을 저번 이 여름이 지나면 1차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 드릴 때 이야기해 드렸던 차트가 이 지점이었죠. 일봉상으로도 진바닥에 대한 쌍바닥 저점을 잡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2년, 3년간의 바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잡아놓기만 하면 더 떨어질 데는 없으니 주가 급등이 언제든지 추세로도 단기 급등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2, 3거래일 만에 단기 급등 시도가 3,600원까지 나오면서 목표 저가 달성을 한번 해드렸던 건데 뭐 제가 이 강의를 해가지고 이 관련주가 떴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날 신기하게 2, 3일 뒤에 재료가 나왔어요. 관련돼서. 그리고 나서 갭상승 파동 주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이 캔들을 뭐라고 그러면 마르보즈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단기 급등 시도를 갭으로 줬다가 꼬리를 주고 하단 몸통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면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은 한 달 정도 사이에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형성해주는 기본 기술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 보더라도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해당 종목은 선취라는 국면에서 여전히 무리가 없는 자리에 놓여 있고 플러스 가을철 이제 쌀쌀해지는 날씨에 재료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파루가 보통 주도 종목으로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3박자의 종목을 다 고루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제일바이오가 파루랑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죠. 그 강의 당시 시점에 매수 가능 시점이 요 지점이었고 파루하고 동일한 날 급등 시도가 나왔었죠. 역시나 동일 캔들 패턴에 대한 마르보지 캔들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이 다시 상향 매집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파루를 따라서 제일바이오도 어차피 추가 고점 돌파 4,100원 정도에 대한 돌파는 나올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대한유팜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겠는데 해당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렸을 당시에 진저점에 위치한 상태였고 그 뒤에 파루와 제일바이오가 급등하는 날 단기 반등 시도 나왔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후속주라는 점이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승률이 좀 낮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캔들 차트를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파루나 제일바이오를 따라서 앞으로 남은 8월 중순과 하순 기간 안에 당장 내일 모레 급등이 뭐 나온다고 보지를 않더라도 주가의 단기 급등 시도나 추세 반등 시도만 나오더라도 8월 중에 유지를 하고 있으면 최대 9월 초까지를 바라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 1, 20%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한번 진행을 해드렸었던 여름이 지나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에 대한 강의의 2탄 여름이 지나면 다시 봐야 되는 건 뭐야 되겠느냐에 대한 말이 꼬이네요. 강의를 진행해드렸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20시에서 22시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해드리는데 거기에서 뭘 알려드릴 거냐? 8월장에 지금 우리가 여름이 지나면 관심 가져야 될 트렌드를 오늘 알아봤잖아요. 이거 말고도 급등할 트렌드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은 관심만 가지면 급등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극비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추가 분야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